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책입니다. 저우 제린 지음, 하진이 옮김, 미래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현명한 삶을 위해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게 리셋하는 49가지 삶의 태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혜롭게 자신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기다리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원하는 인생을 위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삶이든 간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늘을 원망하고 싶을 때는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까 하고요.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꿈을 위해 고군분투할 자신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 용기를 내어 자신이 꿈꾸는 삶을 쫓아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강해질 것이고 좋은 일이 생길이라고 스스로 믿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밤에 잠자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한 내가 될 거야 라고 자기 주문을 거는 것입니다. 가령 내일의 내가 오늘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내일의 내가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줄어든다면 나는 그 누구로부터도 질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내일의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향상시킨다면 나는 승진과 연봉 인상의 미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내가 오늘보다 더 강해진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적잖은 두려움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나의 나약함으로 생긴 것이고 또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힘으로 만들어진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직시하고 맞서는 대신 도망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내 세상이 너무 좁으며 이곳에서 내 마음 하나 편히 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나약한 마음을 극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스스로를 강하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면서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큰 행운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열등감에 빠진 사람보다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기나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어려운 일에 부딪혀 큰 타격을 입고 순탄치 못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굴복하고 절망하며 방황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패와 절망감에 몸부림치고 나서야 눈앞에 놓인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와 약속해야 합니다. 내 능력 밖이다. 나는 안 된다. 라는 말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일을 앞에 두고 지레 겁먹어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질적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양적 변화부터 실현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두 걸음을 걷고 피곤하다고 쉬고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는 밤낮으로 꾸준히 연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양적 변화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그 어떤 질적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양적 변화는 질적 변화의 전제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인생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의 노력이 쌓여야만 남들과는 다른 눈부신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이 쌓인 결과입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요. 좋은 습관을 기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습관은 거의 절대적일 만큼 우리의 행위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반대로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말이 나온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습관을 기르고 있으며 그 습관은 우리에게 성취를 가져다 주거나 혹은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 몸에 밴 습관은 커다란 나무처럼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습관이 작은 새싹에서 큰 나무가 되기까지에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반복의 과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는 우리의 몸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쉽게 바꿀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몸에 나쁜 습관이 생기면 일찌감치 발견해서 싹을 잘라야 합니다. 계획 시간과 여유 시간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날의 일정이 빼곡하게 표시된 계획표에 이른바 내진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의 돌발 변수만으로도 순식간에 전체 계획이 어그러져 우수수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현실 생활에는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 시간 이외에도 여유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계획 시간을 이미 짜 놓았다면 이 시간에는 확정된 중요한 일을 집중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여유 시간에는 불확정하고 계획에 없는 돌발적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학 문제로 덧셈과 뺄셈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덧셈도 필요하고 뺄셈도 필요합니다.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덧셈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주입시켜야만 인생이 알차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이젠 뺄셈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으로 인생에서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판단하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가늠해야 인생이 더욱 건강해지고 충실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계획하고 싶다면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떠한 성취를 이루고 싶은지 등등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상기하며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덧셈과 뺄셈을 잘 운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힘든 것은 공경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삶은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진취적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직책에 있든 진취적인 마음만 있다면 꾸준히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발전을 이루며 성장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성공을 이루기 전까지는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성장 가능성은 그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짓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머리는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려 모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도록 억압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누가 특정 방식을 규정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누가 억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제한하고 억압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을 한계에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어느 정도까지 발휘할 수 있느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자기 스스로가 재능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그에 맞는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의 능력만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실 공경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신이 조금만 변하면 됩니다. 양적인 변화가 생기면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순풍에 돛단 듯 항상 순조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시련에 부딪히고 공경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직장 생활이든 일상 생활이든 공경에 부딪혔을 때는 과감하게 지금 현재의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유비무환의 생각을 갖고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낙오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역경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과감히 바꾸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경에서 벗어나 성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퇴근 후 자기 개발에 노력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시간은 생존을 위해 살고 나머지 8시간은 발전을 위해 살라라고 말입니다. 일주일의 5일, 하루 8시간을 대부분의 사람은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업무에 열중하며 성과를 올리는데 노력하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8시간의 근무 시간이 끝나고 다른 이들이 휴식을 취할 때 그들은 다시 8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해도 해가 거듭되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도 달라집니다. 열심히 배워야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주동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험은 삶의 깊이를 결정해주고 지식은 삶의 너비를 결정해주며 이 둘은 우리가 누릴 인생을 결정해줍니다. 우리가 퇴근 후 8시간의 시간을 쪼개 책을 읽고 자기 충전을 하며 외로운 충전의 시간을 견디는 것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꿈과 가치를 위해 지금 남들보다 힘든 생활을 보내는 데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지식을 배우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학습과 노력은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갖고 싶다면 남들보다 갑절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곳에서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어 두각을 나타내는 데는 개인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과 진취심도 필수 요소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업무 외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이 갈립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책,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인생을 리셋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